안녕하십니까. 오늘 법 공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재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법 부끄러우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장면이 아마 이게 재판 장면일 겁니다. 물론 법이라는 건 저번 쭉 살펴봤지만은 평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행동 규범들이죠. 국가가 강제한 행동 규범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법을 따라서 행동하는 과정에서 재판까지 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 평생 재판 한 번도 안 받아보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자, 다툼이 생겼을 때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럴 경우에 좋게 이렇게 합의를 보고 조정을 해서 끝나면 좋겠지만은 끝내 네가 오라 아니야 네가 오라 끝내 이 다툼이 생긴다면은 국가가 법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야겠죠. 바로 법을 적용하여 분쟁이나 다툼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러한 국가 작용을 우리는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담당하는 기구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원에서 이것을 담당하게 되고, 이 법원은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사법부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재판이 있는지, 그리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재판 용어 몇 가지를 익히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재판이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작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싸움을 건 쪽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옳단 말이다! 너가 틀렸다! 하고 싸움을 건 쪽, 국가에게 내가 옳은데요, 제가 틀렸단 말이에요 하고 국가에게 먼저 이 재판을 신청한 쪽, 이쪽을 원고라고 합니다. 원고. 자, 그러니까 원고는 옳고 그름을 따져달라고 먼저 신청한 쪽입니다. 그렇다면은 원고로부터 재판을 당하는 쪽이 생기겠죠. 그쪽이 바로 뭘까요? 네, 피고입니다. 여러분 피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포승에 묶여갖고 이렇게 법정에 입장하는 범죄 피의자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피고 그러면 왠지 죄 지은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요, 원고 피고라는 말에는 누가 옳고 그르고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재판해봐야 알죠. 다만 재판을 먼저 걸은 쪽은 원고, 재판이 걸린 쪽이 피고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을 내리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이 사람이 바로 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변호사는 뭘까요? 변호사는 이 원고나 피고 측을 법정에서 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법이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고나 피고와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를 대신해서 이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이 이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판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법이 규율하는 생활 영역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 따라 재판도 달라집니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다툼이 일어날 경우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재판이 바로 민사재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재산 문제, 상속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재판들이 대부분 민사재판이 되겠죠. 다만 사적인 영역의 재판 중에 문제, 이혼이라든지 그런 가족 문제는 따로 가정법원에서 하게 되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재판은 민사재판으로 이루어지도록 되겠습니다. 이 민사재판은 주로 돈 문제가 거의 대부분인데, 어쨌든 내놔라 하는 쪽이 원고가 되겠고, 또 이 원고에 변호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싫다 하는 쪽이 이제 피고가 되겠고, 그리고 그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민사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은 민사법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죄가 있다 없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형벌을 결정하는 재판, 이게 바로 형사재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재판 장면이죠. 자, 이 경우에 이 사람은 범죄가 있습니다, 벌을 내려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쪽이 있겠죠. 이건 결국은 국가라 정부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를 대신하여 법정에 죄에 대한 벌을 요구하는 변호사가 바로 검사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원고 측은 무조건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고, 죄가 있다라고 재판에 걸린 사람, 그러니까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이제 피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사재판일 경우에는 원고가 반드시 법률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지만, 형사재판일 경우에는 원고가 무조건 검사니까 무조건 법률 전문가죠. 그래서 이 피고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고요, 돈이 없더라도 나라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이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형사재판은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검사에게요. 민사재판 같은 판사가 양쪽의 주장을 이렇게 들으면서 네가 옳으니 증거 대봐, 네가 옳으니 증거 대봐 뭐 이러는데, 형사재판에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가 내가 죄가 없어요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얘가 죄가 있어요를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죄라고 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아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검사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선생님, 얘가 뭐 잘못했대요 하고 일렀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잘못했대요라고 이름을 당한 아이에게 너가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해봐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른 녀석한테 그래? 충분히 얘가 잘못했는지 증거 대봐 해가지고 그게 충분하지 않으면 얘는 잘못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형사재판입니다. 이제 또 어떤 재판이 있느냐? 우리 시민이 말이죠, 정부나 공공기관이 하는 어떤 일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그럴 때 정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거는 재판입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행정재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재판은 크게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판을 한 번 하고 딱 끝내면은 좀 억울하죠. 판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신중한 그 판결,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재판을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세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3심제도죠. 그래서 첫 번째 재판은 지방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5개인가 있을 겁니다. 자, 흔히 지법 그러죠. 서울 동부지법, 서울 남부지법 이렇게 하는 지방법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에서의 판결에 불복하면은 항소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합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은 상고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판을 세 번 한다. 3심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 3심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자, 재판은 크게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실 확인, 그리고 두 번째는 법리 해석. 자,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 이런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게 정말이냐,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사실이라는 게 확인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증거는 물증, 물건으로 이루어지는 증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정황 증거, 그리고 증언, 그러니까 내가 그걸 봤어요 하고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는 증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증언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증거는 물건으로 내놔보세요,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이거 누구 확인해 줄 사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증거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먼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재판을 건 사람에게 있죠. 그래서 항상 재판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원고가 먼저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법률 어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법률을 매치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주문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판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주장한 것에 대한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증거를 받습니다. 그러면 피고도 당연히 뭐라 그럴까요? 아니 저 사람 주장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증거를, 반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증인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판사가 이것들을 충분히 다 판단해가지고 양쪽이 제출한 증거들을 쭉 고려해보면은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고의 주장이 맞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이 사실에 맞지 않다, 그러면은 이 사실관계에서 이미 판결이 끝난 거죠. 그리고 설사 사실관계에서 어떤 쪽이 또 맞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법률 해석, 그러니까 이 사실이 해당 법에 따라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따져가지고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계죠. 주장을 확인하고 그 주장이 어느 쪽이 사실인지 증거를 확인하고, 증거가 다 확인해서 사실이 확정이 됐으면은 이 사실이 법률 어디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해석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형사재판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형사재판의 경우는 검사가 먼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주장을 하겠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행동은 형법 몇 조 몇 항에 따르면은 어떤 죄에 해당되고 여기에 따라 최소한 이 정도의 형벌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겠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판사는 당연히 뭐를 요구할까요? 그렇죠. 증거를 요구하죠. 증거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증거, 정황 증거, 그리고 나서 증인을 부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억울하게 벌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꼭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증인과 물증이 같이 충분히 주어져서 조금이라도 혹시 얘가 죄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피고 쪽에서도 내가 안 했단 말이에요 하는 증거나 증인을 계속해서 신청해서 재판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사건의 실체라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충분히 다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은 판사는 이 행동이 실제로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죠. 검사는 당연히 이것은 어떤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검사가 어느 정도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는 걸 구형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징역 10년에 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징역 10년을 구형한 거죠. 당연히 피고 쪽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는 했으나 이것이 이러한 법을 위반한다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반대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판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검사가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증거로 판단해보니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검사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게 충분히 입증된다. 그러나 이걸 이 법에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또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까지 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검사가 요구한 만큼의 형벌을 안 내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이 내려지면 이제 거기에 불복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항소하고, 또 불복하면 이제 상고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데요. 단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그래가지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법원에서 다 확정됐고 대법원은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만 따지게 됩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너무 깊게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이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재판을 실제로 한번 구성해 봅니다. 가짜 재판이죠. 가짜 재판을 구성하는데 모의 재판, 그러나 사건은 정말 있을 법한 사건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증거나 증인도 있을 법한 걸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판결을 할 때는 반드시 실제로 있는 법률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학급을 두 팀으로 나눌 겁니다.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팀은 민사팀, 다른 팀은 형사팀. 민사팀에는 원고 둘과 변호사, 양쪽 변호사, 그리고 판사, 그리고 증인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형사팀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네, 검사와 피고, 그리고 피고 측 변호사와 판사, 그리고 양쪽의 증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판사가 직접 판단을 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참가를 위해서 형사재판이 이루어질 동안에는 민사재판팀이 배심원이 되고요. 민사재판이 이루어질 동안에는 형사재판팀이 배심원이 되어서 어느 쪽 주장이 옳고 그른지 한번 가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거를 정말 온라인 수업으로 정말 구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열심히 방법을 연구해봐서 서로 각자 집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재판이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아프다. 어떻게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